네, 오윤혜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피드백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로 문갑수님께서 국민의 생명에 대한 특검법은 그 누구도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본권이잖아요. 우리의 그렇습니다. 생명과 안전은요. 그리고 유튜브로 이영님께서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아니 그 전에 잠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거나 혹은 뭐 최상병 어떤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거나 이런 어떤 명확한 사건들에 대해서 특검까지 오게 된 이 상황 자체가 서글프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특검을 가져와야 돼 이게 진상이 규명될 문제인가요? 당연히 어떤 경찰과 검찰 권력에서 이런 거를 명백히 규명 이게 근데 어려운 사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뭐 수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이게 특검이 이렇게 온 국민이 해야 된다고 목을 맨 사안인가 하는 서글픔이 다시 듭니다. 예. 네, 다시는 근데 세월호 이후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비극이. 예. 정말 이번에야말로 22대 국회에서 정말 이거 진짜 뿌리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특검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국민들이 특검법 제발 하자고 이렇게 사정을 한 문제가 이게. 그 경찰 검찰 권력 다 모아고 이렇게 특검하자고 국민들이 여론이 들끓고 이런 상황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예. 네, 정말 답답합니다. 자, 유튜브로 이영님께서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하는 게 맞지요. 유가족을 생각해서라도요. 이제 하나하나 추진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힘드신 분들이 유가족분들이죠. 정말 작년 겨울에 가장 추운 날 그 눈밭에서 오체투지 하셨잖아요. 예. 자, 다시는 그런 비극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교우님께서 이태원 합의로 최해병은 날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이거는 그렇게 민주당과 범야권이 만약 최해병 특검법 같은 걸 그냥 흐지부지 시킨다면 대단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절대 날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 네. 문자 178번으로 여기저기 눈치만 보는 국회의장은 사회자일 뿐입니다.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헬마 임경빈 작가와도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김진표 의장이 하시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만 할 거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넘어선 거죠. 그렇게 하려면 사회를 넘어서서 오히려 뭐냐면 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그러니까 월권? 예, 월권이라고 저는 봐요. 예, 국민들이 의석수를 차이 내게 하는 건 어떤 국민들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낸 건데 국회의장이 자기의 어떤 철학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아쓴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국회의장의 월권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자, 유튜브로 김지우님께서 김진표 의장 마치면 민주당 복당시킬 건가요? 그거는 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에 물어봐야 될 텐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꼭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동창으로 알려진 정재호 주중대사 하프타임에 또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외교부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분이 보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일종의 출입 제한 조치를 내려서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대사관의 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전에 출입 일시와 인원, 취재 목적 등을 대사관에 알려야 한다. 이런 공지를 전했고 대사관은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출입 여부를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특파원들은 성명에서 이거 정 대사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이거는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취재 원천 봉쇄 조치이자 언론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권 앵커님도 특파원 경험이 있으신데 이렇게 보통 24시간 전에 특파원들이 출입 허가를 받습니까? 아니죠. 가서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취재를 좀 하겠습니다 하면 신분증 맡기고 이렇게 뭐 소지품 검사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24시간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정부의 어떤 몇몇 분들은 참 막무가내 같아요. 이 뭐냐면 막무가내. 너무 신사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많은 단어가 떠오르지만 뭐냐면 이게 이 시점상 지금 의심할 수 있는 건 분명히 그 주중대사 갑질 보도 나온 다음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억해보면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이런 일 딱 지난 다음에 네. 출입제한 딱 내리고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이 보안상 필요해서 이렇다. 네, 이런 어떤 맞아요. 믿기 어려운 설명을 툭 던지고 뭐 싫으면 말고 이런 식이었던 막무가내가 전 너무나 좀 답답해요. 예. 근데 이분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작년 기사만 보더라도 주중 대사로서 임무라도 충실히 수행하고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분이라면은 저희가 뭐 그래도 이것 그래도 안 되지만 근데 지금 임무도 충실히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언론인들을 향해 또 이렇게 갑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질 아니겠습니까? 예. 24시간 동안 예. 미리 얘기를 해라. 4시간 전에. 근데 오인혜 씨랑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네. 일을 굉장히 잘했으면 이런 어떤 전제를 달았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막무가내인 분들이 일을 잘하는 일을 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왜냐 네. 이게 앞뒤 전개 과정이 빤히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네. 어제 엊그제 바로 갑질 보도 나왔는데 오늘부터 출입제 안 한다. 근데 이유는 보안상 이유다. 이거를 그러니까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근데 이걸 믿건 말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득할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던 직접적인 행위를 금방 이렇게 한 거는 국민을 속일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냥 말은 보안상 이유. 이렇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냥. 지금 한국에 안 계셔서 중국에 계셔가지고 예. 혹시 그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잘 모르시는 건가요? 총선에 참패했고 지지율이 지금 많이 안 좋으신데. 인터넷이 고장났나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이 논란이 잠재워지려면 어쨌든 특파원들은 사과하고 그거 풀어달라고 했는데 예. 사과하고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쉽게 하면 막무가내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그런 거 그렇게 금방 사과하고 풀어줄 거 쉽게 하는 분들은 네. 이런 일을 애초에 안 하죠. 예측 또 안 하는군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군요. 맞물려 있는 거라서. 네. 예. 제 생각은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뭘 탁탁 과단성 있게 하는 분들은 사과는 또 절대 안 해요. 보면. 많은 걸 깨달으셨군요. 아니,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 네네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의 언론관이 또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예. 자, 영수회담 당시에 대통령이 한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언론을 장악하거나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언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강제 수사하는 건 전례 없는 일. MBC 법정 제재 7건도 집행정지가 됐는데 이런 과도한 수사나 법정 제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조작이나 허위 사실 관련 수사가 아니겠느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민주당 측 참석자가 전했는데 예. 이거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답을 피하는 겁니까? 모를 수 있죠. 왠지 아세요? 아니요? 아세요? 아니. 네. 깜짝 놀라셨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모를 수가 있다고요? 제 얘기는 집에 TV가 없으시나? 제 네. 얘기는 네.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아니 뭐 크게 센 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쑥스럽게 말씀하세요? 아니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제재 밑에서 알아서 내려주지. 말하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제재 알아서 다 내주지. 뭐 수사 알아서 다 해주지. 네. 뭐 가만 놔도 잘 굴러가니까 굳이. 근데 이럴 모른다. 거예요. 만약에 네. 진정으로 어떤 언론 자유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네. 만약에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뉴스에서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줘야지 정상적인 거죠. 그런 어떤 막무가내 법정 제재, 네. 광범위한 뭐 기자들 상대로 한 어떤 수사 네.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조차를 모른다면 그건 책임 방기고요. 안다면 밑에서 알아서 하니까 참 즐겁군 이런 생각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네. 예? 그런 일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지 정상적인 어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겠죠. 그쵸, 근데 밑에서 네. 알아서 하니까 뭐 이건 내가 잘 몰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언론 자유를 굉장히 장악할 의도가 없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얘기할 아닌 거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렇게만 또 볼 수 없는 게 방통이라고 굉장히 어떤 방송 환경에 중요한 어떤 조직에서 여당이 추천한 2명으로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야당이 추천한 인물은
대통령실에서 임명 안 하고 있죠. 임명을 안 해서 그냥 없어요 지금. 둘이 이건 여기 아까 해명한 그 해명에도 어울리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안 한 거니까. 그럼 거짓말이에요.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대통령이 과거 정부는 어땠을지 모르지만은 예. 자신은 언론을 장악한 생각이 없다라는 발언도 이어갔다고 하는데 역대 어떤 정부가 이렇게 공영방송 MBC 같은 경우에는 날씨 예보로 관계자 징계, 뭐 KBS 수신료 분리, 뭐 지금 아니지만 YTN도 방통위 2명에서 졸속으로 또 이거 유진그룹에 넘기고 EBS는 또 최근에 이사장 압수수색하고 이렇게까지 언론을 TBS는 거의 폐국 직전이고 이렇게까지 언론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 정부가 있었습니까? 화가 나시죠? 막 혀가 막. 이렇게 심각한데 자기는 전혀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예. 국정 운영을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화가 너무 나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노동절에 아니요, 제가 화를 죄송하십니다. 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오윤혜 씨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